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대통령 취임 이틀째인데요. 네. 여러 가지 어떤 행보. 네, 어제 오늘 예. 이 대통령의 이제 취임 첫날과 이틀째의 풍경을 예. 지난 정권하고 이제 비교하는 기사들이 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예. 윤석열 정권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이제 윤석열 씨가 첫날을 어떻게 보냈고 둘째 날을 어떻게 보냈는가, 예. 출퇴근 풍경 뭐 예. 이런 것들까지 이제 포괄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비교하는 예. 이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희도 이제 이틀째 풍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에 굉장히 좀 간소하게 이제 취임식을 할 수밖에 예.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예. 어제도 저희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취임 후에 1호 행정명령이 비상경제점검 TF 예.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지시였는데 그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자마자 곧바로 또 소집을 했습니다. 예. 이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는 이제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경제 회복에 대한 의지가 강한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인수위원회가 없는 채로 곧바로 이제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는 경제 상황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것인지 예. 뭐 각 정부 부처에서는 어떤 준비 작업들을 하고 있고 뭐 대비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걸 이제 챙기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이제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TF 회의 자체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관을 했고요. 예. 회의는 저녁 7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9시 50분까지 진행이 됐으니까 예. 2시간이 넘는 뭐 그 시간 동안에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챙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윤석열 씨가 취임 첫날에 신라 호텔에서 만찬을 가졌던 것과 비교하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를 챙기면서 예. 야근한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 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TF 회의에는 기획재정비를 비롯해서 경제 유관 단체들이 예. 다 참여를 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예.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등 그러니까 이제 경제 부처뿐만이 아니고 예. 연구원 조직들에서도 다 이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관들 중심의 이제 회의체가 아니라 이제 차관들 예. 그리고 각 정책의 실무자들 이제 정치권에서 표현하기로는 이른바 이제 실국장급들 예. 실무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실무자들이 주로 참석한 채로 회의가 진행이 됐고요. 가장 좀 핵심적인 현안으로 떠오른 게 이제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대미 통상 현안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일단 의견 청취를 했고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경기 침체 문제, 예. 민생 문제에 대해서 대응책을 논의를 했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예. 밝힌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직접 자신의 개인 전화번호, 그러니까 대통령의 개인 전화번호를 참석자들한테 전달을 했다고 예. 하고요. 작고 세세한 발상이라든지 입법 요구 사항이 있으면 직급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제안을 해달라 예.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이미 경기도지사에 취임했을 때도 이제 비슷한 예. 방식으로 이제 업무를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실국장들 위주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예. 거기서 이제 실국장들한테 이제 경기도지사 개인 휴대전화를 알려주고 예. 제 업무 제안을 받는다, 뭐 이 정책 제안을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예. 실제로 그런 식으로 실무자들 중심으로 업무 제안이 돼서 그거를 뭐 바로바로 적용해가지고 추진했던 정책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예. 이른바 이제 경기도식 업무 추진 방식을 예. 중앙 정치, 중앙 정부에도 이제 도입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야근을 마치고 나서 이 서울 모처에 있는 안가로 갔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마련해 놓은 안가에서 하루 머물렀고 한남동 관저는 지금 일단 점검을 하고 있는데 예. 최종적인 관저를 어디로 선정을 할지 이거는 조금 결정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네.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애초에 지금 한남동 관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씨에 대한 이제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내부 구조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알려지는 바람에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문제가 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안상의 문제를 고려했을 때 한남동 관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고 인천 계양에 있는 사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사저에서 출퇴근하는 거를 고려를 했는데 출퇴근 과정에서 시민들한테 이제 불편을 줄 수가 있고 멀죠? 예. 워낙 좀 멀기 때문에 예. 시간도 낭비된다. 뭐 경호 문제도 좀 있다. 이제 아파트거든요. 그렇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해서 당분간은 관저나 혹은 뭐 사저보다는 안가 쪽이 좀 주요 검토 대상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오늘 좀 전해지는 보도를 보니까 뭐 100일 정도 안에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단은 청와대를 보안 시설들을 재설비를 한 뒤에 청와대로 갔다가 최종적으로는 세종시로 이제 좀 시간이 더 걸릴 거고요. 훨씬. 집무실을 옮기는 걸 추진을 하는데 그거는 뭐 1, 2년 내에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청와대가 일단 집무실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국무회의 했는데요. 그게 전 정부 장관들하고 했단 말입니다. 참 어색했어요. 그 분위기 보면. 임기 둘째 날은 오전 10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진행을 통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회의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장관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분간은 인사청문회 등등을 거쳐서 장관들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지지난 정권이죠.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다 보니까 장관 인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데까지 거의 6개월 정도가 걸렸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른바 이제 불편한 동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다시피 이전 정부의 장관급 국무위원들이 일괄 사표를 냈었는데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나머지 장관들에 대해서도 일단 사표가 반려가 됐습니다. 국무회의를 진행을 하려면 장관들이 필요하니까요. 다만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만 사표 수리가 됐다. 그래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빼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이 오늘 모였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분위기가 좀 어색한 거를 보고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를 하면서 분위기를 좀 풀자라는 의미로 웃으면서 진행합시다라는 얘기를 직접 했는데요.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좀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자, 우리는 다 우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그냥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매우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우리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얘기를 한 다음에 어쨌든 저로서도 아직 체제가 명확하게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에도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 최대한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싶다. 여러분이 가진 권한과 책임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국무위원 혹은 뭐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직책은 국민들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데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달라. 뭐 이런 당부의 이야기였고 이거는 이제 단순히 장관들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공무원들 지금 이제 정권 교체기에 좀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는 여러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공직기강을 좀 다잡는 뭐 그런 차원의 발언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제 좀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기획원장 인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한주 국정기획원장을 임명했다라는 소식을 지금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밝힌 것 같습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원장은 이제 예전에 경기 연구원장을 지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굉장히 좀 최측근 연구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요. 이른바 이제 뭐 기본소득을 비롯해서 이재명표 정책들의 상당 부분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제 초기 기틀을 잡았던 뭐 그런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국정기획원장이 임명이 되게 되면 이제 지난 2017년에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하고 비슷한 상황인데요. 일단 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국정을 앞으로 어떻게 끌어가겠다라는 건 어떤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기는 작업, 인수위의 역할을 이제 대신하는 데가 국정기획원이 될 수가 있고요. 뭐 국정기획원이 꾸려지는 과정에서 정책들도 다듬어지고 정책 방향 뭐 이런 것들도 다듬어지겠지만 인사와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종합적으로 다루게 되는 굉장히 좀 중요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국무회의 얘기하다가 잠깐 말았는데요. 국무회의 그 전 정부 장관들이요. 굉장히 표정 딱딱하더군요. 뭐 웃자 그러는데 전혀 웃지를 못하더라고요. 웃음이 안 나오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한 명도 제대로 웃는 사람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뭐 오늘 온라인에서는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있는 표정이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물론 뭐 전 정권 그것도 다른 전 정권도 아니고 내란을 일으켰다가 이제 탄핵당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내란을 진압한 야당 대표 출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다 보니까
뭐 웃고 그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뭐 기분은 아니었겠습니다만 뭐 대통령이 당부처럼 이제 할 일은 해야 될 거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주목되는 건 저는 이제 비평가 입장에서 봤을 때 지난 정권 특히 이제 윤석열 정권의 국무회의의 공개 부분과 좀 상당히 좀 차별점이 보였던 거는 지금 들어보셨던 것처럼 대통령이 좀 자연스러운 화법입니다. 뭐 이전에 박근혜 정권 때라든지 뭐 윤석열 정권 때라든지 혹은 뭐 문재인 정권 때도 종종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의 서두 발언, 모두 발언을 하는 장면을 국민을 향한 일종의 이제 메시지 전달 창구로 활용하는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굉장히 좀 형식적인 딱딱한 분위기가 많이 있었고 이게 이제 회의체를 시작하는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이 공개 발언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활용하는 자리 뭐 이런 것처럼 좀 어떻게 보면 다소 좀 변질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첫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그 생중계 화면을 봤을 때는 이게 실제로 이제 국무위원들을 향해서 하는 발언을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던진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무에 굉장히 좀 집중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를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좀 읽혔다. 뭐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 뭐 그런 측면을 하나 또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제 국무회의가 4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시에 시작했기 때문에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을 끼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점심을 나가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도시락 회의.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 회의 중간에 나와가지고 기자들한테 설명하는 일까지 있었거든요. 지금 도시락을 따로 주문할 시간이 없어서 이제 김밥을 한 주씩 주문해서 김밥을 먹으면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이제 실무형 조직, 실무형 정부를 좀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 특유의 어떤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국무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의가 있고 나서 곧바로 또 이동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안전치안 점검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였고요. 아까 이제 그 국무회의 이전에 있었던 TF 회의가 경제 현안 점검 TF가 행정명령 1호라고 말씀드렸는데 행정명령 2호가 바로 안전치안과 관련된 지시입니다. 그래서 안전치안 점검 회의를 오늘 소집을 해서 국가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등등 안전치안과 관련된 정부 부처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시도청의 관계자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조한 포인트가 좀 눈에 띄었던 게 전 정부의 안전관리 실패 사례들이죠. 이태원 참사는 군중들의 모임을 잘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 같고 오송 지하차도 사고는 정말로 사소한 시설물 관리, 관심 부족으로 생긴 것 같고 세월호 참사는 참으로 여러 복잡한 원인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때 본인도 이제 재난재해 관련된 행정 경험들이 이런저런 경험들이 있었던 점을 좀 예로 들면서 이번에 곧 장마철이 시작이 되는데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중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데 혹시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그만큼 이번 그 장마철 혹은 뭐 태풍철을 앞두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대통령 본인의 어떤 직접 발언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안전관리 책임자들 입장에서는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권 초반에 이제 두 가지 뭐 저희가 이제 짚어드린 두 가지 핵심 회의체를 보시면 하나는 경제 관련된 문제고요. 이게 좀 시급하다라고 본 거고 또 하나는 안전 치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결국 이제 국민의 먹을거리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초반부터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라는 메시지 뒤집어서 보면 결국 이재명 정권을 탄생시키게 했던 윤석열 정권의 실패가 어디서 기인했는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떤 지점에서 불안해하는 거 이런 지점들을 좀 살피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읽힙니다. 그 앞에 설명한 여러 가지 일들도 오늘 눈에 띄지만요. 오늘 그래도 국민들이 가장 어떤 체감하는 뉴스 중에 하나는 3대 특검법이 일제히 통과가 됐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 세 개의 특검 법안인데요. 특검 법안 모두가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세 개 법안이 모두 이전에 추진되던 법안들에 비해서 강화된 법안들입니다. 더 강력한 특검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2023년 7월에 실종자 수색 도중에 발생했던 해병대 최수근 상병의 사망 사건 사고 경위 그리고 정부 고위 관계자 여기에는 대통령 윤석열을 포함합니다.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이제 주요 수사 대상이고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에서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을 추천하는 구조로 돼 있고 대통령이 이 중에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결 선포를 할 때 이로써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선포를 할 때 국회 본회의장 참관석에 앉아 있었던 빨간 옷을 입은 해병대 예비역 연대 50여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동안 오른손을 들어올려 격리의 자세를 유지하는 풍경이 있었고요. 일부는 이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또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눈물을 짓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여당 소속이나 이제 여권 국회의원들도 방청석을 향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제 내란 행위 그리고 외환 유치 행위가 추가가 됐습니다.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씨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수사 범위도 넓어졌고요. 수사팀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원래는 고등법원장의 허가가 필요한 게 법률 사안인데 이거를 좀 완화시켜서 수사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좀 강화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원안이었던 거는 이제 특검보를 4명 임명하고 파견 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오늘 본회의에서 이걸 좀 확대 개편했습니다. 특검보를 7명까지 임명을 하고 파견 검사를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가결을 하는 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 1명, 조국혁신당 1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도 수사 범위가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윤석열 씨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건진법사 관련된 의혹, 그리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등 총 16개가 수사 대상으로 적시가 됐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상당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도중에 빠져나갔습니다. 그 이제 뒤에 대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 참여를 안 할 거면 국회의원 배지를 왜 달고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 주로 이제 친한계 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일부 남아서 본회의장을 지켰고요. 조경태, 안철수, 한지아 의원 등등 몇몇은 이제 3대 특검법 중에 일부 찬성표를 던지고 일부 뭐 반대하고 이렇게 이제 좀 갈리는 뭐 그런 양상이었는데 다만 지난 5월 대선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최혜병의 국립묘지 그 묘비를 참배를 하고 묘비를 닦는 뭐 그런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성을 한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이 표결에 참석을 안 할까요? 오늘의 행위로 보자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본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은 하지만 찬성 표결은 할 수 없다. 특검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심경을 뭐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앞뒤가 안 맞음을 해석할 논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난 정권 하에서요. 이 특검법도 막으려고 정말 국민의힘은 온갖 힘을 다 기울였는데 그때 통과되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국민의힘 사실 입장에서는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차라리 지금 특검을 받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중에는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통과된 어떤 특검 법안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수사 대상이라든지 특검 팀의 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굉장히 훨씬 강화됐죠. 뭐 비평적 표현으로 하자면 굉장히 뜨거운 여름이 될 것 같다. 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다 됐는데요. 검사징계법도 오늘 통과됐죠. 네, 검사징계법은 이제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제 추가가 됐고 오늘 또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물론 뭐 사의 표명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원내대표직을 내려놓는 건 아니고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직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거는 결국 이제 친윤계가 당분간 이 비대위원장을 이제 사퇴시킨 뒤에 새로 비대위원장을 올려서 당분간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이 작전 돌입을 한 것 아니냐라고 친한계 쪽에서는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당권을 둘러싼 다툼에 돌입을 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경민 작가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